자, 이 친구는 이제 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장교로 마무리했고요. 자, 이 친구는 학군 장교 출신이고요. 후배인데 전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자, 캐팅 김상호님을 알게 된 건 2021년, 2022년 1차 중대장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군대 현실을 잘 알려주고 계셨는데, 자, 당시에는 그래도 장교 출신인데 왜 저렇지? 왜 그렇게 욕을 할까? 군도 많이 바뀌고 있고 괜찮은 조직인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4년 정도 군 생활을 더 하면서 경계부대 중대장, 작전장교 등의 임무 수행을 하면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지만 어떠한 개선사항을 건의하면 타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 부대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작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를 위해서 작전하는 꼬라지를 보며 전역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점차 병사들의 월급과 반비례하게 수준은 떨어졌고 임관하는 장교 부사관들도 수준은 차치하고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힘들어도 줏대 있게 한다는 것이 아닌 뭐라 해 나가고 말지라는 식의 군대가 현실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커지고 내부에서 커지는 목소리에 힘은 누르면서 캐팅 김상호님 같은 외부의 목소리 변화하는 척 하는 군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토록 사랑했고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바뀔 거라고 믿었던 군은 절대 바뀌지 않겠구나. 그러던 중 24년 12.3 계엄까지 터지고 그 이후 군의 위치,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 모를 보며 저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DM을 보내는 이유는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디에도 말 못한 신세 한탄이자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군인이 있는 조직이 바뀌었으면 하는 조직에 최전선에 있는 분에게 남깁니다. 아무튼 군이 바뀔 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후배님이 보내신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계엄 이후에 우리 군의 존재 의무와 군인들의 현타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 계엄한 이후 그런 얘기 아무리 좋은 얘기 하셔도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 저는 현역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 김상호가 현역들 군인들의 대변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 윤석열을 옹호할 수가 없어요. 물론 민주당 당연히 옹호할 수 없죠. 적을 적이라 부르지 않고 군대를 개판으로 만들고 훈련하지 않고 한미연합훈련을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당연히 분노하지만 윤석열의 계엄이 엄청난 트리거가 됐어요. 우리 군을 망치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윤석열이 대통령 할 때 뭐 했어요? 전투식량을 지급해라? 이거 무슨 개소리입니까? 미친놈이잖아요.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한 소리 아니야. 하사 월급 280만 원 누구한테 나왔어? 병사봉급 200만 원 누가 무리하게 추진했어?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곱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윤석열이 무슨 윤보진이 윤호개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우리 입장에서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미친 새끼예요. 무리하게 병사봉급 200만 원 만들어가지고 차근차근히 수당을 올리면서 병사들도 고생하는 병사들한테 더 수당을 지급해주고 고생하는 친구들, 전방이나 우리 함정 타는 그런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더 페이를 줘서 심지어 최소한 작전하는 함정들만큼은 꽤 괜찮은 병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면서 그 병력들을 가지고 실전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윤석열 때 갑자기 무슨 하사 월급 280만 원이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병사 월급 200만 원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결국 문제가 생겼잖아요. 맞잖아. 다 걱정했잖아. 병사 봉급 200만 원 얘기했을 때 김상호가 제일 먼저 욕했어. 제일 먼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장교 부사관 지원 안 할 거다. 지금 그 지랄 났잖아. 그리고 윤석열이 갑자기 전투식량 같은 소리하고 전투식량을 지급해주라고. 군인들이 지금 전투식량 안 먹겠다고 난린데. 그리고 나서 지금 계엄하고 나서 통닭값 무슨 주임원사 예산도 반영 안 한 새끼가 갑자기 그 소리 하잖아. 화 나 안 나? 거기다 계엄해버리는 군에 대한 바라보는 위치나 군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눈빛, 그리고 저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보직 이동하고 갑자기 이상한 헌법적 가치 개소리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수구 상명 관련해서도 그래. 임성근을 조져야 되는데 왜 밑에 있는 사람들 조지냐고. 임성근이가 지시한 거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 입장에서 씨발 사단장이 지시하고 사단장이 와서 지랄을 했는데 현장에 있는 중대장 대장들이 따지고 얘기해봤자 사단장이 깔아 누르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근데 사단장은 쏙 빠지고. 그런 거 군인들이 봤을 때 분노 안 했을 것 같아요? 군인들이 박정훈 대령은 응원 안 했을 것 같아요? 군인들 바보 아니에요. 아무튼 씨발 윤석열 개 씹새끼 때문에 진짜 존나 열받네 갑자기. 내가 그래서 용서 못해 윤석열을. 윤호개인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 화난다고. 최소한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그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자, 이 친구가 전역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랬고요. 걱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겁니다. 자, 군인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돈을 보고 시작한 사람들이 없어요. 항상 김상호가 얘기합니다. 군인들은요 돈 보고 시작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헌신, 명예가 멋으로 알았고요. 그걸 인정하고 금전적인 부족함을 헌신과 명예로 얻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 미래를 보고 내 위를 봤을 때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명예도 없고 헌신하는 것에 인정도 못 받고 나아갈 힘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이라도 많이 받자. 그럼 돈은 많이 받는가로 기억이 되더라. 제가 항상 하는 얘기했잖아요. 처우개선이 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따지고 보니까 돈도 적게 받으니까 그래서야 씨발 돈도 적게 받네라고 돈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사가 초급 간부가 돈 많이 받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남은 간부들의 이탈을 막지 못한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 사람은 미래를 희망하고 안고 살아가는데 미래가 없다는 거. 이 조직은, 군대는. 선배님, 돈도 중요하지만 현장에는 간부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군이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망가지만 저희가 사랑했던 군이 더디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길 원합니다. 아무튼 제가 전역 지원서에 작성한 사유, 전역 사유입니다. 장기 5년차 전역하려면 아프다고 해야 전역시켜준다는데 솔직하게 전역을 했는데 아주 솔직하게 써도 됐다고 합니다. 저라는 이유를. 하지만 비육사라서 전역을 시켜준 것 같아요. 제가 전역하고자 하는 이유는 용사들과 초급간부들의 복무, 진중성 및 질 저하, 지휘관 및 중견간부들의 고충, 미래에 대한 불확실 등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용사들의 복무 개선을 위해서 월급은 올랐고 휴대폰 사용 등 여건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로 인해서 개인주의는 늘었고 여건을 보장해주다 보니까 전투력 향상시켜야 되는 전투원이 아닌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는 민원인의 존재가 된 거죠. 이를 바로잡으려고 간부들은 조금의 강한 태도나 분위기를 만들면은 가차없이 부대 분리 또는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초급간부 자원들도 많으나 군 복무 의지나 진중성에 대해 의심이 가는 인원들도 인간하고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끝 전투력에서 현시하는 초급 간부가 아닌 용사와 마찬가지로 어르고 달래줘야 군복무를 이어가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자, 위와 같은 사유들로 장교로서 군인으로서 회의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 생각하여 전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미래가 밝고 희망을 찾아하며 꿈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해왔을 것인데 짧은 군생활이지만 상급주의 간부들을 봤을 때 위에 본 것처럼 이러한 분위기의 군대에 이끌어가는 모습이 대단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질라진 인원들에 대한 사고를 책임지는 모습에 매우 안타까웠고 물론 책임지는 것이 장교 역할이지만 저 또한 지휘관을 하며 많은 경험으로 회의감과 무력감을 느꼈고 더 열심히 복무하여 더 상급 부대 지휘관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시대가 급변하여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자, 위와 같은 이유들로 복무 의지가 저하되어 충성과 헌신에 본인의 진실되지 않음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 전역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전역을 한 후배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다 김상호 욕해요. 군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군생활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생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은 대부분 저를 욕합니다. 왜? 아니 나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이 조직에 김상호 네가 뭔데 우리 군대를 욕해. 아니 나는 자부심을 느끼고 군생활 잘하고 있는데 김상호 네가 뭔데 나의 사랑스러운 내가 대한민국 육군을 네가 뭔데 욕을 해 라고 하지만 사랑할수록 군에 안 좋은 점이 보이죠.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군대를 사랑하고 저도 우리 군인들 후배들을 보면 가슴이 뜨겁고 후배들 보면 도와주고 싶고 지금도 병사들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억지로 끌려온 병사들 보면 군대를 지금도 사랑하고 군대가 바뀐다 그러면 만약에 군대가 다 바뀔 수 있다. 난 유튜브 채널 버릴 수도 있어요. 군대가 개혁이 된다. 개혁이 된다. 김상호도 앞으로 군대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나 얘기하는 자신이 있습니다. 딴 거 하면 돼요. 군대가 바뀐다 그러면 군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거고 군대가 이런 망가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다시 또 재편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 이해합니다. 이런 분들. 저를 싫어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군에 대해서 욕하는 김상호를 당연히 곱게 못 보죠. 하지만 나중에 현실을 깨달았을 때 하지만 정말 우리 군대가 바뀌어야 된다고 느꼈을 때는 지금 김상호 말고는 대체제가 없는 건 또 사실입니다. 아주 거만한 이야기지만. 자,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라고 해도 되죠. 대통령실이 아니죠. 지금 청와대 쪽이나 이쪽에서 제 영상을 다 봅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의원실에서도 제 영상을 봐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다 귀담아 들을 거 귀담았고 지금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나 그냥 드라마랑 꽁트만 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 믿었지. 진짜로 본다니까. 봐. 이재명도 이거 요약된 거 봐요 여러분들. 이거 다 종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보시나 그쪽에 다 봅니다. 왜냐면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 대한민국에 다 보좌관들이 본다니까. 기자들도 보고. 그래서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진짜 본다니까. 자, 안 될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될 운동이라고 과거에 권오성 총장님이 옛날에 총장하셨을 때 제가 권오성 총장님을 남자로서 좋아하는데 그분이 상남자인 뭐냐면 윤일병이랑 임병장 터졌을 때 깔끔하게 참모총장이 그만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임하게 했을 때 바로 참모총장 그만두고 전역하신 분이에요. 권오성 장군이라고 지금 육군협회 협회장이신데 저 만나면 제가 인사하거든요. 협회장님 잘 지냈습니까? 그러면은 야 김성호, 야 군대욕 좀 더해 그러죠. 멋있는 분이야. 내가 존경해요. 뭐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존경합니다. 남자 상남자예요. 또 딱 보면은 야 김성호, 야 군대욕 더해. 아직 바뀌려면 멀었어. 그리고 권오성 총장님은 상남자여가지고 정치권에 흔들리지도 않아. 민주당 국민의힘 많이 찾아오고 막 하거든요. 육군협회장이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아무튼 제가 좀 남자로서 되게 멋있는 분이신데 근데 그분께서 옛날에 군생활 하실 때 될 운동이라고 될 운동. 그러니까 없애지는 거 지우는 거야. 행정 업무를 지우자 해서 한동안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행정 업무가 또 많이 없어졌어. 근데 총장님이 사라지고 나서 다시 그 될 운동이 어떻게 됐어? 안 될 운동이 됐지. 다시 행정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지. 자, 지금 또 육군에서
일하는 문화 개선이라 그래서 군대에 실질적으로 문제라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2월 마지막 주 부랴부랴 육군 뭐 지시 내려와가지고 뭐 창끝 전투력을 뭐 해가지고 복무 개선을 취지한다는 거 해가지고 뭐 의견 수렴 없이 뭐 했대. 아무튼 뭐 해가지고 기존의 110여 개의 업무를 80여 개로 축소한대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 군대가 110여 개의 업무가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고요. 자, 군생활 이분이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걸 쫙 정리해봤어요. 이렇게나 많아?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할 때 경중왕급이라 해서 이거 뭐라 그러냐, 업무를 할 때는 당장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임무가 더 중요한 일, 지휘관의 관심도가 높은 일, 그리고 오늘까지 처리해야 되는 일, 이거를 경중왕급이라 참모를 넘어가면 이거를 먼저 배워요. 내가 일을 하는 순서를 정할 줄 알아야 돼요. 참모가 일을 못하는 애들은 일의 순서를 몰라. 경중왕급을 몰라. 그러니까 오늘 일을 받으면 내가 빨리 쳐내야 될 거, 당장 지휘관한테 빨리 보고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오늘 남아서 야근해야 될 거, 그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개인의 역량이에요. 뭐 김상훈 칭찬을 하자면 나는 그걸 잘했던 것 같아. 그 저는 일을 빨리빨리 했어요. 담배도 안 피니까 나는 아침 회의가 끝나면 오전 9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책상을 안 벗어나요. 저는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는 개원나 받게 하고 오전에는 풀 업무에만 집중해. 완전히 그냥 업무에 미쳐버려. 완전 듣지도 않아. 아침 회의 나온 것만 해. 나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좀 가벼운 일들을 하고 야간에는 도와줘야 되는 일, 참모부서께 협조해야 되는 일을 이제 뒤로 미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야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죠. 아무튼 그랬는데, 자 이렇게 뭐 부대 운영상 경중 왕급을 나눠가지고 일을 추진했는데 이거를 모두 수면 위로 올렸는데 꼼짝없게 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 자, 분기, 월간, 주간, 뇌를 거치지 않는 무수한 교육들, 수많은 확인과 점검이 엄청나다. 나중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이 업무들을 왜 안 했냐? 근거는 어떻게 됐냐고 달달 볶겠죠. 그러니까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던 일도 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쩌다 보니까 사라진 일까지 올라온 거죠. 지금 왜 창급 부대가 일이 많은지, 왜 불필요한 야근을 하는지, 전투 임무를 하기 위한 시간도 촉박한데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지. 육보는 다른 세상에 사는 부대 같았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80여 개 임무를 안 했어. 지금까지 다 줄였거든. 아 이건 안 해도 되겠다 하면 다 잊혀졌는데 다시 육군본부에서 다시 그 수면 위로 올린 거야. 야 우리 해야 되는 게 110개거든. 자 80개로만 줄여보자. 예? 지금까지 다 20개로 줄여서 어떻게든 해왔는데, 야 무슨 소리야. 원래 80개 해야 돼 임마. 원래 110개 해야 돼. 그걸 80개로 줄였다니까? 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야 지금 야전부대는 80개 안 했어? 저희 뭐 없앨 거 없애고 좀 이렇게 경중왕급 나눠가지고 지금 한 20개만 하고 있는데? 아니야. 110개를 80개로 줄일 거니까 80개는 열심히 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본 문건으로 추가 문서를 만들지 말라. 근데 다시 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왜? 그 80개가 우리 부대에 없는 게 있거든요. 고민을 하러 갑니다. 자, 능력과 자질이 없는 교관들을 말이 안 되는 법정 교육으로 교관을 시키려고 부탁을 하고, 법정 교육하는 교관도 지정해야 돼요. 자, 80가지 업무를 누락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야근합니다. 자, 1일 출퇴근 14시간을 일합니다. 이분 소령입니다. 소령. 상호님 미치겠습니다. 중령이신가? 미치겠습니다라고 선배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셋당한 거죠. 업무를 줄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육군본부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과거의 화석을 꺼내온 거죠. 마치 드래곤볼로 부활을 했는데 공룡까지 부활시킨 거야.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부활시켜줘 그랬더니 갑자기 공룡이 깨어난 거야. 우와 그래가지고 내가 공룡까지 깨우라고는 안 했는데 하면서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줬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부활했다. 공룡까지 깨어난 겁니다. 아무튼 환장을 오르신 거죠. 육군본부는 그래도 우리가 110개에서 80개의 일을 줄였으니까 야전부대는 업무가 경감이 되겠지? 자 2026년 밥 때문에 난리난 이게 좀 답답합니다. 자 여기는 특전사 7년안인데요. 자 간부식당 식사 인원으로 지속적으로 인원들 교육을 강조합니다. 자 전투 대기실 내 취식 통제, 개인 도시락 닭가슴살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전투 대기실에서 먹지 마라. 식당에 올라와서 먹어라. PX에서 점심 대용으로 사다 먹는 인원들도 동일하고요. PX에서 점심에 먹을 때 후임들 시키지 마라.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특전사에서. 특전사 7년단입니다. 자, 후임들이 중대 고참들 식당에서 밥 안 먹고 PX 식품 사다 먹고 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식당 이용 못하는 인원이 있다고 한다. 무슨 소리야 이거? 선임들이 밥을 안 먹고 PX에서 음식을 사서 그 식당에서 먹으니까 눈치가 보인다고? 사적 심부름 적발되면은 규정대로 처벌하겠다. 후임한테 좀 사오라고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에이씨 지랄하네 진짜. 자 식당 고정 지출이 400여만 원이 나가는데 식수 인원 적으면 고정 지출 이후 남는 금액이 적어서 식사 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행보관들은 교육해라. 자 간부식당 관련해서 대대장이 직무유기한다라고 여단장님이 이야기하시고, 오늘부터 참모부도 사무실에서 음료 제외해서 밥 먹지 마라. 자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간부식당에서 밥을 먹어라.
자, 오늘부터 작전 준비실 참모부 사무실에서 취식하지 말고 다들 식당 가서 밥 먹어라. 간부 식당 웬만하면 신청하라 이거죠. 자, 근데 문제점이 뭐냐? 제가 이거 이제 확인을 하려고 여러 전화를 돌려봤거든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최근 연단장님이 자꾸 식당을 이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세하관에서 취식을 금지를 명령을 내렸다. 식당이 맛도 없고 질리고 금액도 비싸서 그냥 PX 가거나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간부들이 많은데 휴식하면 여단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 내린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건의를 드렸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부대 지인들도 연락을 돌려봤는데 시행하는 여단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식당도 거리가 멀고 공간도 협소하고 그냥 식당 이용이 강제되고 있다. 대체 이런 게 정상 임무 수행을 위해서 식당을 강제로 사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제 우리가 병사식당이나 간부식당이 분리가 됐어요. 이제 병사식당에서 간부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런 부대가 몇몇 있어요. 그 간부들한테 이제 밥을 파는 건데 보면은 여러분들 금액이 싸요. 3,900원. 세상에 어디에 3,900원에 밥을 못 먹어요? 자, 5,500원 밥 못 먹습니다. 4,600원에도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금액이 싼 거야. 엄청 싸지. 근데 퀄리티가 안 좋아. 이게 문제야. 왜? 금액이 싸니까. 그 간부들이 신청을 다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악순환인 거야. 신청을 안 하니까 식자재비가 없지. 그러니까 부족하게 나와. 퀄리티가 떨어져. 간부들이 다 같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또 간부들이 다 같이 신청을 또 안 해. 왜? 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거기 현역에 근무하고 있는 상사급들한테도 2명은 전화를 해봤는데 둘 다 항변은 해. 지휘관께서 신경을 쓰고 계신다. 그리고 이 기관병들이 설거지도 해주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지휘관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 간부들이 신청을 안 한다. 당신은 먹느냐? 나도 안 먹는다. 그럼 뭐야? 그러면 내 상사한테 물어봤지. 혹시 본인도 드시고 있어요, 식사를? 아니, 저는 안 먹는데요. 에이, 본인도 안 먹는데 먹으라고 한 건 잘못된 거죠. 먹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나도 입장은 이해는 돼요. 지휘관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냐? 우리 병력들이 밥을 사 먹거나 도시락 싸 먹는 게 문제가 되잖아, 사실. 부대에서 밥 가지고 걱정하는 게 말이 안 되고 간부들이 출근해서 도시락을 싸먹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부대에 간부들이 식당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좋은 퀄리티를 해주려면 8,000원, 9,000원까지 올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그 퀄리티 하면 간부들이 저기 사 먹겠냐고. 나가서 먹지. 나가서 먹고 싶은 짜장면 먹고 나가서 먹고 싶은 뭐 돈가스를 먹겠지. 그죠? 근데 부대 안에 식당은 유지를 해야 돼. 근데 퀄리티는 올리고 싶은 돈은 없어. 그거에 대한 지원금도 없고. 그러니까 지휘관 입장에서도 이해는 되는 거야. 식당을 아예 없애자니 그럼 누군가는 밥을 못 사고 오거나 밥을 못 가지고 오면 PX 가서 뭐 닭가슴살이나 PX 음식으로 때워야 되는데 지휘관의 입장에서도 따뜻한 밥을 줘야 되니까. 근데 차가 없는 친구도 또 얻어타야 되는 거고 나가서 먹으면 뭐 12,000원, 13,000원이니까 부대 안에서 저렴한 밥을 제공하고 싶은데 그 금액대의 퀄리티는 안 나오고 간부들의 수준은 올라갔고 그리고 특전사는 아침에 체력 훈련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점심에 배가 고파. 점심이 아니야. 11시에 배가 고파. 11시만 돼도 애들이 아침에 체력 단련을 하니까 11시만 돼도 배가 고픈데 밥은 12시에 줘. 그러니까 애들이 중간에 간식을 먹어. 그러니까 또 밥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러냐? 특전사도 결국에는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병력이 없어. 애들이 병력이 없으니까 좋은 제공을 못 하는 거야. 옛날처럼 뭐 강제로 하는 것도 시대도 끝났고. 그럼 결국은 모여야 돼. 캠프화가 돼야 돼. 내가 괜히 캠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야 돼요. 특전사 부대가 모여서 제대로 된 간부식당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급식비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좋은, 그러니까 경제 규모잖아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편제율도 딸리지. 거기다 간부들도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지. 거기다 지원도 많이 없지.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악순환이. 결국은 특전사도 빨리 합쳐야 돼요. 지금 특전사 여단 다 합쳐야 돼요. 빨리 내가 볼 때는. 여단을 뭐 딱 2개로 뭐 경기 지금 뭐 윗동네 아랫동네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다 합쳐야 돼. 11여단, 7여단, 그다음에 또 몇 여단이야? 13여단 이렇게 합치고 그다음에 1여단, 5여단, 9여단 이런 식으로 합치던가 통합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통합의 개념으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사람이 부족한데 이거 앞으로 악순환 내년엔 더 심해질 거예요. 왜? 내년에 물가 또 오르지. 지금 물가도 올랐죠. 물가도 올랐잖아. 그러면 내년에는 밥 퀄리티가 더 안 좋아질 거야. 근데 밥값을 올려? 간부들이 사 먹겠어? 저 돈을 내고? 7,000원 내고 먹겠어? 2,000원 더 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3,000원 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재료를 먹겠냐고. 선택권이 나뉘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지휘관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간부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해야 그나마 좋은 퀄리티 밥이 제공이 되는데 그렇다고 강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대대장 조지는 거지 뭐. 지휘관 마음도 이해는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결국엔 좋게 만들려면
빨리 통폐합을 해서 캠프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간부들 밥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이제는 예산을 요구를 해야죠. 군인들이 밥값 때문에 고민하는 게 말이 되냐고. 최소한 의무 복무하고 있는 4년짜리 하사들한테는 밥값을 지급을 해주던가, 그들한테는 밥값을 지원해줘가지고 간부식당 운영할 때 예산이 넉넉하게 해서 좋은 퀄리티 밥을 제공을 하던가, 병사들처럼 똑같이 병식으로 제공을 하던가, 의무복무인 친구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지휘관이 더 이상, 이거 지휘관의 역량이 해결이 안 돼요. 난 지휘관도 마음이 아파. 얼마나 짜증이 날까. 지휘관들도 밑이 팔짝 오르시지. 답이 없잖아. 이건 무조건 뭐 여단장님이나 지휘부나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통폐합 해야 돼요. 너무 많아 여단이.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식사 시간도 좀 땡겨야 돼. 특전사는 밥을 한 10시 반부터 줘야 돼. 애들 배고프다고. 아침에 운동하니까. 자, 육군의 모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병장인데요. 이 친구는 전역을 2달 앞두고 임기제 부사관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임기제 부사관이 본인의 근무한 부대가 아니라 다른 부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그저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볼 때 행복한이나 주임원사가 얘기 안 해줬나 본데 이거 꽤 됐어요. 이거 꽤 됐어. 바뀐 지 이 친구야. 최근에 정책 변경으로 임기제 부사관 임관 시 부대 및 보직이 랜덤으로 변경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와 현장의 기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이 시행된다고 알려지자 저희 부대 기준 해당 정책 변경 이후 임기제 부사관 지원율이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초급 간부 확보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작년부터 했는데 꽤 됐는데 이 이야기 한지. 정책 변경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더 웃긴 건 임기제 모집 공고에는 해부대 같은 보직 근무 가능 혜택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임관하면은 다른 부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몰랐구나. 이거 누가 설명 안 해줬나 본데 실제로 지금 임기제 부사관 하면은 다른 부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에 하사가 부족해가지고 임기제 부사관마저 하사 티어로 놓고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